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가스차와 전기차의 장점에 이어서 추가로 전기차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과 개인적인 생각을 이것저것 모아봤어요. 그럼 영상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전기차 화재율은 매년 상승 추세인 것은 맞죠. 실제 그래프가 이렇고요. 내연기관 차량의 화재율은 1만 건당 1.47대, 전기 차량의 화재율은 1만 건당 1.32대로 아직은 내연기관 차량이 더 높아요. 그런데 왜 내연기관 차보다 전기차가 주목을 받느냐? 바로 열폭주 현상 때문이거든요. 내연기관 차는 화재가 발생해도 뉴스에 잘 안 나와요. 불이 그렇게 막 전기차처럼 확 붙지도 않고 인명피해도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뉴스에서 잘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실제로는 화재가 많이 나거든요. 특히나 택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차에서 오래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그 부분이 조금 걸려서 결국에는 차 사는 걸 좀 포기를 하기는 했는데, 요즘 특히나 화재에 대해서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더 선뜻 전기차를 생각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열폭주나 화재가 났을 때 차문이 안 열린다 뭐 요런 거, 요새 차는 또 열린다는 얘기가 있긴 하는데 저도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안전에 대한 무언가 대책은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로또보다 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안전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게, 우리가 로또 살 때 당첨 안 되길 기도하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당첨되길 바라고 사잖아요. 그리고 로또 당첨자는 실제로 매주 나온다는 거예요. 전기차 화재 당첨자가 이번에 내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생각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전기차 급발진은 사실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계적으로 급발진을 입증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고 전 세계 기준이에요. 전 세계 기준으로 급발진을 인정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요.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건 대부분이 운전 미숙이나 기계 조작 오류로 판명이 난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급발진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즘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은 집에도 설치가 가능하시고 220V에 꽂아서 쓰는 충전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220V에 꽂아서 쓰는 충전기는 자기가 무슨 인증받는 충전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다른 집에서 꽂아도 나한테 전기세가 부과가 되는데, 인증받지 않은 충전기를 쓰면 그건 도둑질이라 그러더라고요. 일단 이거는 크게 쓰실 일이 없을 거고, 저도 만약에 전기차를 뽑아도 그거를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이건 패스하고, 충전은 크게 급속이랑 완속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급속은 가격이 비싼 대신에 충전 시간이 빠르고, 완속은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충전 시간이 최대 10시간까지도 걸려요. 그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게 충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보통 집에서 한번 주무시면 못해도 6, 7시간은 주무실 텐데 충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일이 있나? 또 그래요. 이거는 조금 할 말이 있는데, 요즘 전기차가 아무리 못 가도 400km는 가요. 개인 택시 기준으로 이미 300km 이상 타셨으면 아마 이미 돈을 벌 만큼 버셨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이미 돈을 벌 만큼 벌고 근무 시간도 어느 정도 하실 만큼 하셨는데 꼭 욕심을 내서 그 장거리를 가셔야 될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 분들 기준으로 뭐 서울에서 대전 가고 뭐 이 정도 장거리 몇 킬로나 되죠? 서울에서 대전까지? 몇 킬로인지 모르겠네. 한 그 정도는 돼야 전기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일단 손님 목적지까지만 도착할 키로수가 된다고 하면 일단 가시고 근처 관공서 같은 데서 충전 좀 한 30분 하다가 오시면 돼요. 근처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거든요. 근처에서 한 30분 충전하시면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좀 쉬시고 그러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우려하시는 마지막에 장거리를 못 잡는 상황, 그런 게 발생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제 생각에 그래요. 그 상황이 진짜 1년에 몇 번이나 있겠어요. 한 두세 번 있다고 칠게요. 아니 그래, 넉넉하게 10번 있다고 칠게요. 그럼 한 달에 잘해야 한 번 꼴인 건데, 딱 그거 하나 때문에 전기차의 그 많은 장점을 포기하겠다? 이건 도저히 저는 또 납득이 안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속담이 떠올라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하죠.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총 차가 400km가 주행이 가능한데 이미 뭐 한 300km를 타셨어요. 근데 거기서 뭐 대전콜을 받아서 대전을 가셨으면 이미 근무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실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개인 택시는 거의 맨날 나오시잖아요. 오늘 그렇게 장시간 근무를 하면 내일이나 모레 분명히 또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 피로도가 그렇게 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보면 매출에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딴 거보다 그냥 근무 시간을 지키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전기차는 공식적으로 160만 킬로까지 타도 성능의 75% 정도는 유지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통 개인 택시 기준으로 한 7년 타신다고 가정하면 뭐 잘 타야 50만 킬로 할까요? 넉넉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배터리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으시면 최소 20% 전기는 항상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핸드폰도 자꾸 방전시키면 핸드폰 배터리가 약해지잖아요. 좀 그런 느낌의 그런 게 있나 봐요. 어차피 핸드폰 배터리나 우리 편의점에서 파는 건전지나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나 같은 원리거든요, 전부. 전기차는 치고 나가는 가속력도 좋고, 그리고 회생제동 시스템 때문에 급가속도 진짜 심해요. 그래서 운전기사의 더 섬세한 운전 능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평소 접하기 힘든 급가속이랑 급감속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뭐 기사님도 멀미를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운전하는 사람도 아니고 뒤에 탄 사람은 얼마나 느끼겠어요. 오죽하면 그 젊은 사람들 커뮤니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논쟁이 택시 호출앱에서 전기차 좀 빼주면 안 됨?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그 전기차에 대해서 그렇게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전기차는 기사의 섬세한 운전 실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래요. 일단 워셔액, 와이퍼, 타이어를 제외한 소모품 고정비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기차는 이곳저곳 차이는 있지만 뭐 대충 100km당 5,000원, 6,000원 꼴 이 정도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뭐 여기저기 말이 조금씩 다른데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랑 뭐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 시간대에 따라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 정도가 적당한 선인 것 같아요. 저도 운행을 해본 게 아니라 뭐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대충 그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가스보다 많이 싸다. 그리고 보험료는 자차 때문에 가스차보다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차 보험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물론 일부 가벼운 충격에도 배터리가 심각한 손상을 입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거는 사실 진짜 일부의 사례거든요. 일반적으로 기업이 그렇게 허술하게 안 만들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장난으로 사람을 툭툭 쳤는데 사람이 심하게 다치고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것처럼 전기차도 그냥 이렇게 툭 부딪혔을 뿐인데 재수없게 배터리가 고장나는 그런 극단적인 사례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저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배터리의 주요 부품은 차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곧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도 내 차 중앙까지 충격이 올 정도면 과연 상대차 엔진은 멀쩡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치면 엔진 값이나 배터리 값이나 그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배터리는 화재 말고 그런 충격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화재 이슈로 인해서 전기차 판매율이 급감했거든요. 전 이게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근 몇 년 안에는 다시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전기차가 시장에 또 많이 풀리기 시작하면 매년 보조금은 점점점 줄어들 거예요. 언제까지 줄 거라고 뭐 단정을 지을 수 없지만 이미 처음에 전기차 보조금 줄 때보다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전기차는 시기상조다 라는 의견, 그리고 전기차가 돈을 많이 아낀다, 뭐 택시는 전기차를 무조건 뽑아야 된다 라는 의견, 저는 둘 다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나름인 것 같아요. 또 장점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전체적인 단점 한번 싹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초기 가격이 비싸다. 둘째, 수리비가 더 비싸고 정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셋째, 차량의 선택폭이 적다.
5째, 제대로 된 충전 구역을 확보 못하면 정말 많이 불편하다. 6째, 화재가 조금 불안하긴 하다. 7번째, 사람에 따라 적응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크게 단점은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절대적인 단점이라기보다는 가스차에 비해서 좀 불편한 점? 이 정도라고 생각해요. 만약 지금 가스 차를 기준으로 중형차 사기도 돈이 빠듯하다면 저는 전기차 안 보고 그냥 중형차 살 것 같아요. K5 소나타. 이왕이면 빚을 안 내고 차를 사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할부하시면 적어도 한 달에 30, 많게는 50에서 70 매달 비용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럼 최소 한 달에 2, 3일은 일을 더 해야 돼요. 저는 그럼 차라리 그냥 K5 타고 한 달에 2, 3일 쉴래요. 아니면 그 돈으로 저축을 하던가. 근데 준대형급 이상 차와 전기차를 고민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 현금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면 저는 한 7대3 비율로 전기차를 더 고려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는 전기차를 좋게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요즘 사실 전기차 여론이 많이 안 좋은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있는 사례인데 여기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시골 동네가 있잖아요. 택시기사분들 중에 여기 와보셨나 모르겠는데 여기 화성시 마도면이라던가 화성시 향남 그리고 화성시 남양읍 이쪽에 가면 거기 영업하시는 분들은 공차거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워낙 시골 동네다 보니까 전기차로 영업을 하기가 진짜 힘들대요. 그래서 1, 2년 타다가 차를 다시 가스차로 바꾸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쪽에는 실제로 계세요. 그래서 혹시 지금 거주하시고 영업하시는 곳이 평균 공차거리가 먼 곳이면 그냥 가스차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편에 걸쳐서 전기차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씀드려봤는데요. 이게 저도 안 해본 걸 말씀드리려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좀 그런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본 거고 혹시 실제로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 중에 제가 생각하는 이런 장단점이 틀리다, 의외로 이게 좋다, 의외로 이게 나쁘다 라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